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실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L쉐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버티컬 디자인, 수직형 형태를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오늘 하시는 이 L쉐입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L쉐입의 특징을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유일하게 중심 이동이 있는 형태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티컬은 우리가 제일 중심축이 이렇게 중간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 L쉐입 같은 경우는 수직에 수평이 붙는 형태다 보니까 왼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일방형,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버티컬이나 지금 이런 L쉐입이나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입체 형태가 아니고요. 일방이라 보시면 돼요. 한쪽 면만 보여지는 한마디로 벽면에 장식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초점이라 해서, 자, 구슬에 꽂는다는 느낌으로 한 점을 향해서 꽂는댔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런 줄기 배열들을 우리가 방사선 배열이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은 최대한 짧게 꽂는다. 자, 왜냐하면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게 되면 어때요? 이 중심에 들어가는 곳들이 길어져 버리면 삼각형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과 이 수평이 만날 때는 이 중간 부분을 좀 짧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L라인은 절대적 비대칭이라 했습니다. 자, 중심축과 이 수평의 길이가, 이 라인의 길이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한쪽이 중심 애들이 길다면 이 수평으로 들어가는 곳들은 좀 짧게 해야 되겠죠.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정도 길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고 슬림하게, 심지어 이제 탑 부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꼭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지점은 좀 뾰족하게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고 좌측 아래는 수평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난 형태가 L쉐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적 선 구성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이 조합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중심 라인 쪽에 지금 이쪽 길이가, 자, 우리가 버티컬을 할 때는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전개도로 봤을 때 버티컬은 여기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 L쉐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설명에서 보셨듯이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했었습니다. 자, 중심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런 웨스턴 디자인 중에서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는 지금 L쉐입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동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수직 라인의 길이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수평에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중심 부위는, 자, 꽃들이 짧게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 우리가 L쉐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이쪽에 들어가는 꽃들이 이렇게 길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삼각형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 포인트가 있다면 이 수직과 수평 만나는 선을 최대한 짧게 해서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듯이 연결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듯이 어떻게 연결을 하냐 보면, 자, 이렇게 한 점을 향해서 꽃들이 점점 길어집니다. 자, 점점점 짧아졌다가 45도 쪽에서 점점 길어지는 형태. 자, 이 부분을 잘 표현해 내셔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P라고 적힌 부분은 제가 포컬 포인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크고 화려하거나 이런 꽃들을 꽂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이 왼쪽 편에서, 자, 이 중심 길이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가 역시나 이 수평 쪽에서 붙어서 여기도 하나의 이런 삼각형 구도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측면도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각도를 보시면, 자, 30도씩,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45도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한 이 중심축은 우리가 버티컬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형이다 보니까 너무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앞으로 약간 쏠려 보이는, 무게감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아 보이는 느낌 때문에 이 중심축은 뒤로 한 5도 정도만 우리가 기울여서 들어간다는 것도 알려드린 적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실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기 재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사용했던 이런 금호초 애들 꽃들 사용할 거고요. 자, 이 금호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인 플라워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대에 여러 개의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수상화서인 꽃들을 대부분 우리가 라인 플라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런 금호초 같은 경우는 이 끝에가 잘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을 보관해서 우리가 올 때는 이제 세워서 물통에 꽂거나 해서 세워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를 못 피는 게 아니고요. 신문지 같은 거에 이렇게 말아서 밑에 사선 자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통에 세워서 하시면 또 이렇게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꽃들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금호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잎이 이렇게 꽃잎이, 자, 보시면 금붕어처럼 이렇게 입을 움직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 이름이 금호초라가 붙었다는 거죠. 자, 영국에서는 이제 용의 입을 닮았다 해서 스냅드래곤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쪽에 보시면 아주 노란색의 예쁜 백합이 피어 있죠. 자, 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우앤이란 백합인데 시장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질감이 아주 매끄럽고 보통 백합에 비해서 수명도 좀 긴 아이들이죠. 자, 이런 꽃들은 우리가 폼플라워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플라워는 형태의 꽃이라 해서 이렇게 한 대의 애들만 있어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폼플라워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 그린 소국이죠. 그죠? 일명 프록이라고도 부르는 애들이죠. 자, 소국들은 이렇게 꽃은 오래 볼 수 있는 꽃들이지만 이런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잎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시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꽃 바구니나 꽃다발을 하실 때는 이런 꽃 잎들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꽃들은 이제 필러 플라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장미가 있는데요. 자,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아주 색상이 너무 이쁜 애들이죠. 그죠? 부르트 장미라는 애들이죠. 시장에 가시면 365일 언제나 볼 수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자, 부르트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꽃 색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시 제거기로 좀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큰 꽃잎들은 좀 없애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서 한 대에 여러 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는 데죠. 자, 이런 그린 카네이션을 가지고 갈 거고요. 자, 그린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메스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장미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오늘 그린 작업을 함께 할 이게 측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측백으로 우리가 플로랄 폼을 좀 가리는데 베이싱 작업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플로랄 폼을 세팅하는 법부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낮은 하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L자 형태를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하기에 맞게 밑에를 좀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를 자를 때는 자, 플로랄 폼이 하기 위에 2-3cm 정도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자국을 좀 내시고 하시는 게 실수하실 우려가 좀 적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를 좀 썰어서 자, 하기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서리 부분에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칼로 비스듬하게 눕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도 같이 깎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플로랄 폼을 버리실 때는 여러분들 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물을 꼭 짜서 버리시면 이제 그나마 무게감을 좀 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이렇게 소재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말채 나무를 이용해서 라인을 좀 잡아볼 거예요. 자, 노란 말채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말을 채찍할 때 썼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되게 친한 애들이죠, 이거. 왜냐면 기능사 시험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수직으로 지금 만들겠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사징 기법이란 거 이용해서 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수직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말채나무는 어차피 저희가 꽃다발 수업을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자, 화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2배 내지 3배로 잡으시고 난 다음에 나무의 끝을 이렇게 사선으로 좀 자르시고요. 자, 가위를 이용해서 총 9칸의 칸수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9칸. 자, 그 다음에 자, 이 얘를 이용해서 자, 3분의 1 라인에 왼쪽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겠죠. 자, 뒤로 5도 정도만 살짝 기울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무들을 앞에서 이렇게 한두 개 더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꽂으실 때 같은 라인에서 같이 안 들어가야지 다른 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붙여서 하지 마시고요. 나무 꽂으실 때는 각자의 길이가 살짝만 틀리게 좀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평의 라인에 들어갈 나무를 자, 이 중심 라인에 한 3분의 2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애가 이제 요렇게 사선 자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3분의 1 라인에서 이렇게 꽂을 겁니다. 자, 확이랑 닿게 90도로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보조가지를 도와주는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꽂아주시면 L자 형태의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우리가 라인 플라워인 금호초를 이용해서 자, 요 사이에서 또 좀 꽂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직으로 나무와 너무 붙지 않게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수평 라인에 들어갈 꽃들을 이렇게 해서 자, 이 금호초의 끝선이 아래를 너무 향하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아래로 처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선이 처지지 않게 플로랄 폼 안에 2-3cm 가량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라인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곳이 이제 포컬 포인트죠. 기본 뼈대를 만드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이제 포컬 포인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분의 2 라인의 앞쪽에서 자,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게 포컬 포인트가 좀 들어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짧게 해서 금호초를 좀 짧게 해서 자, 이쪽 옆 라인 쪽에서 이 중심 라인의 한 4분의 1, 아주 좀 짧은 애들이 좋겠죠. 좀 짧은 곳을 이용해서 자, 같은 3분의 1 라인에서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자, 이렇게 끝선이 하늘을 좀 향하게 해서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기본 뼈대는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연결감을 시킬 수 있게 또는 이 앞쪽을 우리가 장식할 수 있게 좀 들어가 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조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호초를 사용하실 때는 이 금호초의 끝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중심 라인을 차라리 향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자, 이렇게 꽂아 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장미를 이용해서 자, 백합 봉우리도 하나 정도는 같이 들어가도 연결감이 좋기 때문에 포컬 자리에만 백합을 너무 큰 애 하나 띡 하고 꽂는 게 아니고 연결감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포컬 포인트 위쪽에서 봤을 때 이 금호초에 보탬을 하나 넣어줬고요. 백합만 넣었을 때 연결감이 없는 것 같아서 백합의 봉우리를 또 위쪽에 넣었습니다. 자, 봉우리들이 아래로 가기보다는 이 위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장미를 넣어서 이제부터 또 옆에 면을 좀 채워줄 거예요. 메스 플라워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꽃들이 서로 포컬까지 연결이 좀 될 수 있게 좀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죠. 자, 뒷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나머지 꽃들을 이용해서 앞을 라인을 조금 더 강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이 중간에 카네이션을 하나 꽂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수직에도 장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렇게 장미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자, 이 장미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 수평의 길이의 3분의 2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호초를 너무 가리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부분을 좀 짧게 해서 연결을 좀 해볼까요? 자,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부분은 좀 최대한 짧게 해서 우리가 강조가 많이 안 될 수 있게 자, 금호초를 쓸 때 얘는 라인 플라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을 이렇게 잎을 좀 제거를 하시고 플로랄 폼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잎이나 이런 꽃들이 딸려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같은 3분의 1 라인 쪽에서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자, 또한 이 포컬 포인트 꽃의 앞쪽에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때요? 밑면이 삼각형이 완성이 됐죠. 꼭지점 하나, 자, 꼭지점 2개, 꼭지점 3개. 자,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유지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꽃들이 사이에 들어갈 거고요. 자, 또한 이 꼭지점과 이 수평의 꼭지점 사이에 이렇게 방사선 배열로 꽃들이 연결해서 들어가겠지만 대신 이렇게 재었을 때 꽃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제작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중심 부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딱 꽂았다. 자, 어때요? 너무 둥글게 되고요. 또한 너무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길이를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너무 강조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밑면도 좀 완성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네이션 같은 아이들을 꽃들을 이용해서 또는 장미를 이용해서 자, 이 중간에서도 장미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왜냐? 위와 아래는 들어갔지만 이 중심 부위에는 이 장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색상의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 정도는 꽂아 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진꼭지점과 이 포컬까지, 이 중심 라인 45도까지가 연결되려면 또 이런 꽃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꼭지점과 여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 꽃들이 들어가 주고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꽃들을 이용해서
자, 카네이션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좀 달린 애들은 깨끗하게 가위로 제거를 하시고요. 쓰시기 좋게 딱 만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꼭지점과 역시 이 앞에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카네이션을 좀 넣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소국 같은 꽃들을 이용해서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넣어서요. 자, 이렇게 연결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사이에서도 이제 소국들을 조금씩 넣어둬도 되겠죠. 자, 3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자, 연결을 좀 시켜주고요. 자, 이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꽃들을 좀 작은 아이들을 꽂아서 이렇게 연결이 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버티컬의 규칙과 이 지금 L자의 규칙만 좀 아시면 이 지금 직선 구성의 꽃들은 힘들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한 3, 4일 정도만 수업을 들으셔도 아, 이제 이런 거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꽂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게 속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뒷모습이 또 완성이 됐고요. 자, 꽃이 없는 자리 쪽에 꽃들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어느 정도 뼈대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자리는 좀 비어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꽃으로 너무 빼곡하게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전체 재료의 70%고요. 또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부분이 좀 짧게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이 L자 형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틀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플로럴 폼 위에 2, 3cm의 꽃꽃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는 빈 공간에다가 이제 꽃들을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꽃을 사용하실 때 덩어리채로 소국을 콕 하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아이들로 포인트만 줄 수 있게 이렇게 좀 채워주는 꽃을 이용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너무 높게 사용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린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자, 그린 작업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지금 편백 같은 이런 측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는 그린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지저분하죠, 이거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끝을 좀 잘라서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자,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역시나 여기 좀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 플로라폼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는 이제 이 속에 꽃들보다 좀 짧게 해서 속을 좀 다 채워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런 편백 작업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이 베이싱 작업하시는 걸 편백을 드리면 아, 선생님 이거 다 언제 채워요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이 기본이 이 베이싱이 잘 돼 있어야지 점수를 많이 받지. 플로럴 폼을 만약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거 가리실 때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시간이 좀 짧은 형태죠. 4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4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이 더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베이싱 작업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 기능사는 그렇게 손이 느려서는 안 되고요. 형태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손이 좀 빨라지기 나름이거든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들. 자, 앞에 플로럴 포인트 보이는 부분 전부 다 이렇게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러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시험 때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소재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는 버릇을 좀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아직 실기 시험까지 그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안쪽과 이 안을 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꽃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면 손을 놓기 되게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꽃 얼굴 다치지 않게 또는 내가 꽂은 자리에서 너무 밀려나지 않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좀 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을 좀 가릴 거예요. 자, 뒷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플로랄 폼이 그대로 노출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꽃 이제 편백을 가지고 좀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백 작업 뒤쪽을 가리실 때는 좀 짧게 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막 뒤에가 풀숲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꽂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편백 이렇게 해서 뒤쪽을 전부 다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난 속도를 요구하겠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꽂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잎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핀 처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과정할 때 이 베이싱 작업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 안 꽂고도 이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리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뒤쪽을 좀 다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도 역시나 플로랄 폼이 보이지 않게 좀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 3, 4일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 규칙들이 웨스턴 라인 같은 경우는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을 알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조금만 참으시고 이 반복만 계속 하신다면 그 다음 디자인부터는 정말 수월하다는 거 저를 믿고 계속 한번 해보셔요. 진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첫 시간과 한 3일, 3번까지 수업까지가 학생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날짜만 좀 지나서 반복 학습을 좀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도 혼자들 다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믿고 계속 따라오시면서 계속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